재미, 편식, 쾌감,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주환의 그림 교실. 김충원의 그림 교실. 멋지게 그려보자. 안녕하세요, 김충원입니다. 자, 멋지게 그려보자 2편에서는요, 1편에서 여러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1편에서는 그림 그리는 과정을 조금 빠르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 그리기가 아마 꽤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2편에서는요, 아주 정상적인 속도로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요.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그럼 아주 공주처럼 예쁜 여자아이 얼굴부터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잘 지켜보세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아주 예쁜 여자아이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전체적인 얼굴에 전체적인 그런 그 윤곽을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너무 이제 진하게 연필선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지우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아주 연하게 이렇게 스케치를 해야 돼요. 약간 계란 모양으로 스케치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얼굴의 중심선이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눈의 위치와 눈의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순서는 모든 그림을 여러분들이 만화를 그릴 때나 뭐 다른 것을 그릴 때 항상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걸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귀의 위치가 이렇게 오고요. 머리카락이 아주 이렇게 탐스럽게 이런 식으로 위로 덮여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자, 머리카락이 위에서 이마를 이렇게 약간 덮고 있는 그런 머리카락을 스케치했죠. 그리고 약간 눈이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은 약간 아래쪽에서 이렇게 약간 볼록하게, 오목하게 약간 들어갔다가 볼록하게 약간 튀어나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아마 금방 잘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얼굴 형태가 이렇게 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눈의 전반적인 어떤 모양이랄까?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제 하고요. 눈썹을 이런 식으로 눈썹의 위치를, 모양을 이렇게 결정을 했죠. 다음에 코의 형태가, 코는 이제 여자의 경우는 가급적이면 약간 작게 그리는 게 전체적으로 좀 깜찍하고 귀여운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입도 마찬가지고 작은 입으로요. 입이 너무 커지면 보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목이 이 정도. 이 목의 두께는 머리통의 그과 이 목의 두께의 관계는 아주 중요하죠. 자, 머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요. 위쪽에는 리본을 하나 이렇게 매놓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앞에도
리본을 하나 이렇게 매주고요. 여러분들이 공주 그림 여자친구들은 많이 그리죠? 아마 선생님보다 훨씬 더 이 공주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쌍꺼풀진 그런 눈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짝거리는 눈 안쪽에 눈동자를 아주 잘 표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검은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이 검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눈동자가 표현되는 거죠. 물론 이건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마다 저마다 그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눈을 그리게 되죠. 눈은 이런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눈의 모양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기가 또 어렵기도 하고요. 자, 대충 이제 스케치가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선으로 이제 먹선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굉장히 두꺼운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집에서는 이렇게 두꺼운 손으로 반드시 그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렇게 두꺼운 손으로 그리게 되면은 그림을 그리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모양부터 여러분들 이 머리카락을 잘 그리려면 말이죠. 굉장히 어떤 자기 이 선에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시원스럽게 머리카락을 그릴 수가 있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그리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잘 그려지지 않는 게 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시원하게 나중에 약간 이렇게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일단은 시원시원하게 그림을 일단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얼굴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자, 여기서 또 다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장 그리기 어려운 눈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썹의 모양이 이제 결정이 됐으면 이 윗선, 쌍꺼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윗선은 약간 가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래에 눈썹이, 속눈썹이 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두껍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죠? 가장 까만 부분, 그리고 이 눈동자를 아주 크게 그리는 거죠. 눈동자를 크게 그리고 밝게 빛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한 2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처음에 그 까만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으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눈이 굉장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 보이죠? 자,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아랫눈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눈의 모습이 대충 그려졌죠? 자, 코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입이 이런 식으로 작게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다 그려졌기 때문에 이 그림은 이제 아주 뭐 90% 이상이 다 그려진 거나 다름이 없죠. 자, 리본이 또 하나 큼직한 리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옷의 모양이 이 어깨 넓이와 이 얼굴의 크기가 적당히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자, 이제 스케치가 이제 다 끝났고, 너의 먹선도 다 끝났고,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색깔로 예쁘게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자, 뭐 만화의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그런 만화의 주인공이 있지만, 특히 이와 같은 여자친구들은 공주 그림 비슷한 이렇게 예쁜 눈을 가진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 법은 전혀 없어요. 남자친구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하면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이번엔 아주 잘생긴 남자의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얼굴 모양부터, 얼굴의 전체적인 크기와 모양부터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약간 계란형으로요. 위에서 약간 아래로 긴 그런 타원형으로 전체적인 얼굴의 모양을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다음에 자, 중심선을 그려주고요. 다음에 가운데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눈의 두께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 코, 입 이런 식으로 두 눈과 코와 입술의 두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면은 아주 그림 그리기가 아주 편해요. 되게 남자의 경우는 이 턱의 길이가 조금 더 길고요. 여자의 경우는 이게 좀 짧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얼굴 이 윤곽 위로요. 머리카락은 항상 그 위로 이렇게 얹혀진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요. 얹혀지게 됐죠. 다음에 귀에 모양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머리가 이마를 약간 이렇게 내려온 듯 하면서 덮게. 자, 그다음에 이제 눈썹과 눈을 그려야 되겠죠. 눈썹은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눈의 두께를 결정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요. 약간 이 옆을 이렇게 째려보는 듯한 그런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되게 이와 같은 그런 캐릭터, 이런 그 눈을 가지고 있는 남자 주인공은 되게 그 여자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만화에 자주 등장하죠. 이런 눈을 가진. 약간 광대뼈 부분을 약간 강조를 해주고요.
이렇게 대충 전체적인 윤곽이 이제 잡혀가고 있죠. 얼굴의 전체적인 형태라든가 머리 모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목의 두께를 조금 여자보다 좀 굵어지게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넥타이를 이렇게 매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러면 이 옷을 그리는 연습은 아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이런 옷에 그 느낌이 나거든요. 자, 어깨선은 항상 이 선과 이 선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되죠. 자, 어깨도 약간 넓은 그런 모습으로요. 자, 이번에는 먹선을 펜으로 안 그리고 이와 같은 붓으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붓이 이렇게 나오죠. 자, 윗선은 약간 이런 식으로요. 여기는 이렇게 그늘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붓을 이렇게 많이 눕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세요. 약간 이렇게 굵은 선으로요. 이렇게 붓을 편안하게 다루려면은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붓과 아주 친숙하게 돼가지고 익숙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아마. 자, 이런 식으로 머리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죠. 자, 귀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눈썹이 이런 식으로 약간 진하면서도 아주 길게 그렇게 표현이 됐죠. 항상 눈은 이 정면을 그리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이 똑같은 모습으로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되게 이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이 정면을 이렇게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옆에서 보는 모습으로 그리는 게 그림 그리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 모습을 그리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혹은 왼쪽 모습을 그리다는 게 더 편하다는 사람이 있고, 저마다 달라요. 여러분도 아마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눈의 모습이 그려졌죠. 약간 여자 눈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만 약간 선을 준다면 빛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나겠죠? 자, 입의 두께도 이런 식으로요.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왼쪽을 선을 가늘게 주고 오른쪽을 이렇게 약간 두껍게 그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빛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그림에 줄 수가 있어요. 자, 귀의 모습.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런 윤곽선이 다 그려진 거죠. 만약에 스크린톤이라든가 그 밖에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이런 옷과
혹은 그런 배경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아주 멋진 그런 주인공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림들은 되게 여자 친구들이 보통 남자 친구들보다 많이 이런 그림 많이 그리죠. 되게 보면은 남자가 그리는 그림하고 여자가 그리는 거하고 자꾸 구분이 있어요. 보면은 특히 눈에 이렇게 속눈썹을 많이 그리는 그림들은 그런 만화들은 대개가 다 여자들이 많이 그리는 그런 만화들인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구분이 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어떤 그런 만화를 그리는 그런 구분이 없이 자기가 그냥 그려보고 싶은 거 자기가 마음대로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재밌게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은 얼마든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은 아주 그 귀여운 여자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볼 텐데요. 이번에는 아주 독특하게 머리카락을 아주 재미있게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귀여운 여자아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런 식으로 머리통의 크기를 먼저 정해야 되겠죠? 가장 먼저. 그 다음에 몸, 그리고 팔,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죠? 팔의 이런 그 길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있고, 다리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여자아이가 아주 짓궂은 여자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 꼬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꼬리가 있고 몸통이 이 정도겠죠? 그 다음에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귀가 있고 눈, 이런 식으로 뒷다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앞다리로 이렇게 땅을 짚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굴의 모습을 그려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머리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예쁜 머리핀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귀 위치는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가 옆모습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눈썹이 이렇게 있고 눈은 이렇게 웃는 눈이고 코가 아주 이렇게 작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옷을 입혀주고요. 소매는 좀 짧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배를 약간 이렇게 볼록 내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리본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양말, 그 다음에 신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카락 부분은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크레파스로 한번 재밌는 그런 머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끝났죠? 먼저 자, 이렇게 머리핀부터 그렸어요. 그 다음에 눈썹, 눈과 눈썹이 있고, 자, 얼굴 모양이 자, 이렇게 그려졌죠? 대부분의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만화를 보게 되면 거의 펜으로 다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펜은 왜 그렇게 그 만화가들이 펜으로 그림을 그리느냐면 나중에 인쇄하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까만색으로 인쇄를 하기가 좋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는 만화는 그것이 인쇄를
이렇게 하는, 반드시 인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만화가 아니기 때문에 색연필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물감으로 그린다든가 뭐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쓰고 싶은 그런 화구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마음대로 그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까만색 먹으로 반드시 그릴 필요는 없죠. 자, 이런 식으로 고양이 표정 그려졌죠? 그다음에 자, 이렇게 허리에 묶는 리본이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치마 그려졌어요. 다리가 보이고 양말, 자, 신발이 그려졌죠? 이 다리는 이렇게 포개져 있을 경우에는 굳이 저쪽에 보이는 나머지 한쪽 다리를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곡선이 그려졌으면 불필요한 연필선은 이렇게 지우면 되겠어요. 연필선을 지우고요. 연필선이 깨끗하게 지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연필선이 지워졌으면요, 크레파스로 이제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머리카락 모양을 아주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재밌죠? 이렇게요. 삐죽삐죽 나온 그런 머리카락. 머리를 한 1년 정도는 머리를 안 감은 그런 머리카락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리본을 그리고요. 리본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얼굴은 이렇게 해서 살짝 손으로 이렇게만 해주면 얼굴 표현이 다 끝나버려요. 얼굴 색깔을 전부 살색으로 이렇게 다 칠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는 옷은 한번 빨간색으로 칠해볼까요? 빨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꼼꼼하게 메꿀 필요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다음에 신발 색깔은 한번 초록색으로 칠해볼까요? 자, 초록색으로 신발을 이렇게 칠하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색깔은 주황색으로 고양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꼬리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만화에서 과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죠. 자, 그 과장을, 만화적인 어떤 과장을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의사와 그다음에 그 환자와의 그런 그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잘 봐주세요. 먼저 이 정도 위치에 의사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위치에다가 한 높이가 이 정도 되게 환자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위치를 이렇게 먼저 잡게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머리통을 의사의 얼굴 크기를 이런 식으로 먼저 정하고요. 정하고 그 다음에 몸통 크기를 이런 식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몸통에서 빠져나온 다리
그 윤곽을 우선 가장 그 기본적인 윤곽을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이제 의사가 이제 주사기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릴 텐데요. 주사기의 모습을 아주 크게 과장해서 이제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이게 주사기의 몸통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사 바늘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이 의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씩 결정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의사의 특유의 이 반사경이라고 그러죠. 이 동그란 반사경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요. 네.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고, 네. 귀가 있고요. 자, 지금 머리통이 조금 이렇게 커졌죠. 네. 눈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의 위치는 이 정도 그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죠. 자, 코를 약간 큼직하게 그리고요. 자, 입을 이렇게 웃는 입이죠. 웃는 입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이렇게 되고, 네, 오른쪽 팔을 이런 식으로요. 자, 주사기가 이제 그려야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고 오른쪽 팔이 손이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요. 자, 손가락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엄지 이 손가락은 이제 뒤에 이제 가려져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사 바늘도 아주 굉장히 큼직하게 이렇게 강조를 해서 과장을 시키는 거죠. 자, 바늘 있고, 자, 뒤쪽에 이제 왼쪽 팔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의사의 가운이 자, 이런 식으로요 보이고, 다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의사의 모습이 스케치가 이제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엄청난 주사 바늘을 보고 놀란 환자의 모습을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의 크기를 대충 이런 식으로 정한 다음에 눈의 위치, 자, 입을 아주 크게 벌린 것으로 귀가 이렇게 있고요. 자, 머리카락도 깜짝 놀란 그런 머리카락이 돼야 되겠죠? 위로 이렇게 치솟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자, 이러면 대충 이제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얼굴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손, 팔 이런 것을 이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발이 이렇게 공중에 약간 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도 되겠죠? 자, 자, 여기서 손가락은 이렇게 쭉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게 발바닥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스케치가 다 끝났어요. 여기에 이제 검정색으로요. 이제 먹선을 그려볼게요. 자, 저는 지금 칼라펜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죠. 그냥 작게 그림을 그려서 사인펜 같은 걸로 작게 그림을 그려도 될 거예요. 자, 코를 그리고 수염을 그리고요. 자, 얼굴이 이렇게 해서 그려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사기가 아주 어마어마한 주사기가 자, 이런 식으로요. 이건 주사기 안쪽에 저기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사위에 이렇게 눈금을 그려야지 주사위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늘을 자, 이런 식으로 바늘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주사기를 잡아당겨주는 부분이요. 자, 그리고 왼쪽 손을 자, 그랬죠? 네, 이렇게 팔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가운을 자, 이런 식으로 가운을 그렸어요. 그다음에 그 안쪽에 바지가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발이. 예. 자, 이런 식으로 슬리퍼를 신은 모습. 자, 의사가 다 그려졌죠? 아주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시간을 많이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간략하게 아주 단순한 선으로 그리면은 여러분도 금방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 우리 아저씨, 환자 아저씨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리고 눈은 주사 바늘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요. 코가 있고요. 입을 굉장히 아주 크게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이빨을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귀를 그리고요. 꼬불꼬불하고 하늘로 이렇게 치솟은 깜짝 놀란 그런 머리카락. 자, 아주 뭐 턱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팔을 그리고요. 자, 이제 손가락을 그려야 되겠죠. 이 손가락 그리기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많은 연습을 이렇게 해야지 손가락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바지 그리고요. 발바닥이 이렇게 보이게 그린다 그랬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뛰는 이런 그 기호가 있죠? 만화에서 사용되는 기호죠. 깜짝 놀라는 모습. 이 만화에서 과장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려서 제가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만화에 과장이 빠지면 만화는 정말 재미없는 게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너무나 지나친 과장도 만화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런 재미있게 과장을 해서 보는 사람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자, 다음은 그 축구 선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는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치민 그런 화가 잔뜩 난 그런 그 골키퍼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볼을 이렇게 공을 한 골을 이렇게 먹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공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볼 테니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잘 보세요. 자, 먼저 머리통을 위치를 이 정도 잡았어요. 머리통의 크기와 위치를. 그 다음에 몸통.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요.
이렇게 들고 있죠. 왼쪽 다리를요. 그다음에 발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요. 이렇게 이제 팔이 보이고요. 오른쪽 팔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팔 위에는, 오른쪽 팔 위에는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축구공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골격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다 표현이 된 거나 이제 다름이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그런 표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먼저 이렇게 눈에 이런 그 표정부터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코가 있고요. 귀. 네. 이렇게 입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머리카락이. 네, 이렇게 짧은 팔, 이런 운동복이 되겠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이런 식으로 팔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손가락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손가락 모양을 스케치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오른손의 모양을 그리고요. 여기에 놓여진 축구공. 자, 축구공을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죠. 오각형을 먼저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여기서 튀어나오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또 오각형을 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연결시키면은 금방 이렇게 축구공이 그려졌죠. 자, 그 다음에 자, 바지를, 짧은 바지를 이런 식으로 입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리에 이런 모양,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긴 양말이 이렇게 신겨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축구 신발은 밑에 이렇게 스파이크가 달린 그런 신발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쪽 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발도 자, 기본적인 형태를 잡고 여기에 이 위에 양말을 신겨줘야 되겠죠. 자, 항상 양말이라든가 신발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말은 발목 위에 있고 신발은 발 위를 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발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크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죠. 자, 만약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이 선수가 골키퍼인지 아니면은 드로잉을 하는 선수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뒤쪽에 이런 식으로 골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골문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어때요? 골키퍼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골문에는 이런 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되겠죠. 자, 이제 스케치가 끝났으면 여기다가 자, 펜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직접 그려볼게요. 자, 우선 화가 잔뜩 난 눈썹하고요. 그다음에 눈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화가 난 눈이 보이죠? 그다음에 코가 이렇게 있고요. 어금니를 아주 잔뜩 다물었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굴 표정이 다 그려졌어요. 자,
이쪽 팔은 이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죠.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이 바깥으로 그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손가락까지 이렇게 그려졌죠. 자, 손가락 가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한 거를 잘 보고서 여기다가 축구공을 이런 식으로요. 그려주는 거예요. 자, 금세 뭐 축구공 모양이 됐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바지를, 이렇게 짧은 바지를 이렇게 입히고요. 여기에 다리를, 자, 튀어나온 무릎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됐죠? 신발도 이런 식으로 좀 큼직하게, 되게 이렇게 빼빼 말라 보이는 그런 그 인물을 그릴 때는 되게 다리를 좀, 발을 좀 이렇게 크게 그리는 게 균형이 더 이렇게 맞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물은 다 표현이 된 거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꼴문을 이런 식으로 이런 그 경계, 이런 사람과 이런 경계는 바짝 붙여서 그리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요. 아주 시원스럽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뭐죠? 이게 그물이죠. 그물 무늬를, 그물 이렇게 모양을 이런 식으로 적당히, 너무 꼼꼼하게 복잡하게 그리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인물의 성격과 그 동작,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는 거죠. 자, 이번엔 태권도 선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격파 시범을 보이는 태권도 선수를 한번 그려보겠어요. 자, 얼굴의 위치를 한 이 정도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그런 몸통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팔이 이제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 나무를 이렇게 격파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양쪽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세워놨죠. 그래서 이 벽돌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자, 이 벽돌에 가려가지고 이 오른쪽 다리는 이제 안 보이게 되겠죠. 처음에 이제 스케치를 해놨지만. 자.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손이 이 원래 널빤지가 놓여있던 면에서 손이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것은 널빤지가 깨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널빤지가 그냥 깨진 것이 아니고 튕겨나온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이 다 그려지면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깬 널빤지에, 자기가 잘라낸 이렇게 격파한 널빤지에 자기가 얼굴을 얻어받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죠. 자, 여기에 이제 먹선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볼게요. 자, 되게 만화를, 이런 재밌는 만화를 그릴 때 이렇게 아주 그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눈물이 이런 식으로 큰 눈에 이렇게 삐져나오는 그런 얼굴이죠. 자, 머리 모양은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머리 모양으로요. 아주 금방 이런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그 머리 모양을 여러분 나름대로 가장 여러분이 그리기 편안한 그런 걸 여러분 연구해서 개발을 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널빤지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쪽에 널빤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널빤지가 튀어 올라오는 방향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이쪽도 이렇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이 널빤지라는 것을 이 나무로 만든 거라는 것을 나타내려면 아주 가는 손으로 이런 나이테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런 나이테를 또 너무 두꺼운 손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이 전체의 이런 이 윤곽선하고 이렇게 서로 중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죠. 그림이 좀 이렇게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결과가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 손은 이렇게 돼서, 자, 간단하게 이런 손의 모양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태권도 부의 이렇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양, 이렇게 까마띠 같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바지가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려서, 자, 발가락을 이런 식으로 아주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 올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쪽에다 그늘진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선을 이렇게 해서 명암을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어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만화는요,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은 만화를 그리는 거는 더 재미있어요. 자, 이것으로 멋지게 그려보자 1, 2편을 모두 마칠 텐데요. 이제 여러분은 그림 그리는 연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책을 많이 본다든가 혹은 영화를 많이 본다든가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가질 수 있는 만화적인 어떤 상상력, 그런 창의력을 여러분이 이제부터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만화가 잘 그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멋진 만화가 틀림없이 나오리라고 믿고요. 자, 멋지게 그려보자 1, 2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 다가와봐요 미술의 세계 새로운 미래가 열려요. 그림을 그리는 순서와 재미를 신나게 배워요. 연필과 종이 준비만 되면 무엇이든지 그릴 수 있죠. 신나게 재밌게 예쁘게 멋진 그림을 그려봐요. 미술 애니멀 코믹 펜시